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 이소식센터장 김승환입니다. 저희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영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은 컨덴서용 필름과 포장용 필름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커패시터 필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로 보면 시장 점유율 3위로 선두그룹 위치에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인데요. 지금 커패시터 필름은 굉장히 쇼티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 필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 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 필름 부분의 강자인 삼영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량 부분입니다. 삼영은 커패시터 필름 설비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신규 라인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원가 절감입니다.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 기존의 라인 대비해서 수율이 높아지고, 그 얘기는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적자 사업부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손익구조 개선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코스트 다운, 즉 원가율 하락을 의미하고, 반대로는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삼영 회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은 1959년에 설립이 됐고요. 1976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상장된 셈이고요. 작년 2023년도에는 회사의 이름을 삼영화학에서 삼영으로 이름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연역을 보게 되면 국내 최초로 식품 그리고 포장용 필름인 BOPP 필름을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양한 두께의 아주 얇은 커패시터 필름을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389억 원, 1,400억 원이 약간 안 되는 아주 소형 코스피 화학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3,400만 주고 임명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둘 곱해보면 자본금이 약 170억 원가량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 삼영은 1,2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BOPP 필름은 전체 매출 중에 약 2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 필름은 전체 매출의 403억 원을 기록을 해서 3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패시터 필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이 커패시터 필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필름에 앞서서 커패시터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는 혹시 잘 못 들어보신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다 이제 친숙한 용어로는 콘덴서, 우리말로는 축전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이고요. 대부분 전자제품을 뜯어보게 되면 내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전기 용량, 커패시티라는 말로부터 초래된 커패시터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전기 압축, 컨덴스의 의미에서 이제 나온 컨덴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커패시터의 내부 구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심플해 보입니다. 에노드 호일, 그러니까 즉 양극 호일, 그리고 캐소드 호일, 그러니까 음극 호일 사이에 분리막이 들어가는데 전원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때 커패시터 필름이 바로 세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패시터, 즉 콘덴서의 역할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를 저장하거나 방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전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회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역률, 즉 파워 팩터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지만 단순하지만 전자제품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패시터, 콘덴서 안에 들어가는 커패시터 필름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커패시터 안에 그 양극 코일과 음극 코일 사이에 들어가는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커패시터 필름인데요. 지금 본 자료에서 좀 중요시하는 부분은 일반 제품이 아니라 ESS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커패시터 필름에 대해서 보다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패시터 필름 중에서 전기차량 제품은 굉장히 얇은 두께의 초방막화, 그리고 아주 뜨거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고내열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구성이 강해야 합니다. 삼형의 경우에는 이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해서 압출을 하고 그거를 가로 세로 종연신, 횡연신을 거쳐서 필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전기차향으로는 아주 얇은 두께의 극초방막 필름이 필요합니다. 대략 3.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름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삼형은 지금 개발된 중에서는 2.3 마이크로미터가 제일 얇은 그런 두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패시터 필름은 두께가 얇은 제품일수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열성과 내구성이 강한 제품일수록 만들기가 어려워서 지휘 장벽이 높고 또 그 수혜로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형에서 만들고 있는 커패시터 필름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6mm, 6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그 얇은 2.3 그리고 3.0 마이크로미터대의 두께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2.3 마이크로미터가 굉장히 좀 제일 얇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이제 전기차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더 얇은 2.0 마이크로미터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올해 4분기부터 전기차용,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3분기에 테스트가 끝나면 4분기부터는 본격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커패시터 필름의 밸류체인과 유통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커패시터 필름의 글로벌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삼형은 글로벌 세 번째 3위 기업인데요. 글로벌 1위는 도레이, 약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오지이고요. 3위가 바로 이제 삼형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이 커패시터 필름에 상당히 굉장히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시장을 이제 삼형이 뒤쫓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커패시터 필름을 증착 기업인 선문전자라든가 유인텍 등에 납품을 하게 되고, 여기서 증착 과정을 거쳐서 콘덴서 업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막 콘덴서 등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반 제품 또는 전기차량 제조 카 메이커로 제품이 가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콘덴서, 특히 전기차량 커패시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삼형에서 만든 기본적인 커패시터 필름이고요. 이것을 이제 증착업체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이제 금속을 입히는 증착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증착된 필름이 콘덴서 업체로 가서
컨덴서로 탄생되는 모습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막 컨덴서에서는 이제 파워 커패시터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윗부분이 이제 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로 들어가는 제품은 DC 링크 커패시터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품의 모습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커패시터 필름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커패시터 필름은 필름형 컨덴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고요. 전 세계에서 약 30여 개의 업체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필름은 일반 전기 제품용 필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이고 또 만들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만 만들고 있는데요. 전기차량 커패시터 필름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형은 2.3 마이크로미터를 생산하고 있고 2.0 마이크로미터는 개발 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재무제표 관련해서 삼형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은 커패시터 필름의 연간 생산 캐파가 작년 2023년도에 약 7,000톤 내지는 8,000톤 가량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4분기부터 회사가 기대하는 대로 월간 400톤 내지 500톤 가량의 커패시터 필름을 이제 추가로 양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4분기에는 3개월이기 때문에 약 1,500톤. 하지만 내년에 온기로 연간을 보게 되면 약 6,000톤 가량의 추가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생산할 수 있었던 캐파에다가 6,000톤을 더하게 되면 최대 14,000톤까지도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캐파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차트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전기차용으로 납품한다고 가정했을 때 푸른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품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제품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매출액의 증가 효과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전기차용 2.3 마이크로에 대한 커패시터 필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N 리서치라고 하는 글로벌 리서치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작년에 약 16%였던 것이 203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침투율의 의미는 간단히 보면 시장에서 차가 100대 팔렸을 때 작년에는 16대가 전기차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2030년에는 40대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0대 팔리는 것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커패시터 그리고 커패시터 필름의 수요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소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글로벌 MS 1위인 도레이와 2위인 오지가 일반 커패시터 필름 생산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전기차량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커패시터 필름에 대한 수요도 쇼티지를 겪고 있고요. 또 전기차에 대한 필름 수요도 쇼티지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반 커패시터 필름 가격 대비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의 가격은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용의 입장에서는 커패시터 필름도 가격이 올라가도 좋지만 생산의 믹스를 전기차용으로 늘리게 되면 보다 매출의 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형이 커패시터 필름의 강자인데요.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업이 커패시터 필름 시장에 진입을 하면 커패시터 필름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의 침투율은 2030년까지 굉장히 높아질 것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커패시터 장비 증설을 위해서 새로운 업체가 뛰어든다고 한다면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3년 이상 극초방막 아주 얇은 두께의 전기차양 커패시터 필름 쇼티지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기대처럼 올해 4분기부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용으로 신규 커패시터 필름 라인이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 삼형의 입장에서는 외형 확대와 이익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약 1년에 1,000억 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올해는 2,000억대에 근접을 하고 내년에는 3,000억대에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익률단의 이제 모습입니다. 앞서서 제가 삼형이 기존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손익 개선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우유팩 사업부를 이미 정리를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적자 사업부에 구조조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4분기부터 새로운 라인이 가동이 되면 수율 개선을 통해서 물량 증가와 함께 코스트 다운이 기대가 됩니다. 즉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선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의미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영업이익률이 10% 언더라고 본다면 내년에는 10%를 넘어서고 내후년에는 20%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조기업이 영업이익률을 20%를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삼형은 커패시터 필름 가격 상승으로 판매 믹스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설비 증설 완료를 통해서 QA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익 구조 개선을 통해서 코스트의 다운, 즉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 가지 다 모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래 박스를 통해서 주요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굉장히 강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강하게 증가하면서 EPS가 굉장히 좀 2025년도, 2026년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추정 재무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추정퍼가 약 7.1배, 내년에는 4.4배, 그리고 내후년에는 2.5배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내년에는 이제 15%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20%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형에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만큼의 가치가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얼마가 되는 거 적정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밸류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올해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적정 PE를 계산할 때 올해 7.1배 그리고 내년 4.4배를 평균한 수준이 5.7배가량이 됩니다. 지금 국내 소재 산업의 평균 기업들의 추정퍼가 14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즉 현재 밸류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퍼만큼 올라간다고 한다면 현재의 삼형의 주가가 현재로부터 2배 이상 올라가도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형의 밸류가 본격적으로 리레이트 되는 예상 시기는 양산이 본격화되는 올해 4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 본격화 시기가 과연 4분기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소기업 삼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한국금융분석원에서는 주목분석 자료를 저희 보이시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 본 그 영상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열람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사명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